시청자 질문입니다. 네. 신부가 한국에 왔을 때 남편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은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멋대로인 행동, 잠자리, 밖에 나가려고 하지 않고 남편 말도 안 듣는 이런 공통적인 문제를 신랑들이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옛날부터 이야기하던 부분이에요. 베트남의 신부들이 한국 가기 전에 사전교육이 제대로 돼 있는 신부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덜 할 거고, 그 사전교육이 안 되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신부들이 있어요. 근데 신부가 한국에 딱 도착하잖아요. 도착한 이후에 남편과 같이 옆에 같이 안 있으려고 하는 신부들이 있어요. 그는 거의 의도성 있는 신부라고 봐야 돼요. 근데 처음에 오자마자 밖에 외출을 잘 안 하려고 하는 신부들은 성격적으로 그런 신부들이 있어요. 그거는 신랑하고 어떤 관계에서 신랑이 이제 좀 자꾸 데리고 나가지고 이렇게 하면 괜찮아져요. 근데 남편과 두 사람이서 잠자리 안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남편이 옆에 가는 자체를 싫어하는 신부는 거의 도망갈 준비하고 있는 신부다 하는 생각도 가져야 돼요. 아닌 신부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럴 가능성이 높은 신부. 그러면 도착하는 순간에 돌변하잖아요. 근데 제가 과거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베트남에서 신부들이 잘 하던 신부들이 한국에 와서 80%만 한다 그러면은 잘 하는 거다. 근데 베트남에서 잘 하던 신부들이 그런데 베트남에서도 그런 분들을 물어보면요. 베트남에서도 신부가 잘했어요. 물어보면은 2차 왔을 때 어땠느냐 물어보면 2차 올 때도 좀 소홀한 부분이 반드시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저한테 상담이 오면은 제가 베트남 현지 진행할 때 어땠는가를 물어보면은 그 신랑분들이 진행할 때도 만족을 못했던 신부들이에요. 그러면은 그 신부들이 한국에 와서 그렇게 행동을 한다? 고치기, 바꾸기 힘들어요, 사실. 신랑이 딱 깨놓고 물을 거 묻고, 자, 당신 생각이 뭔지 정확히 말해달라. 뭐, 내가 싫은지, 아니면 진짜 당신이 하고 싶은 게 뭐, 직장을 가고 싶은지, 확실히 물어봐야 돼요. 이거 아니면은, 뭔지 확실히 물어보고 나야지, 이렇게 소홀하게 이렇게 지나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에 가출이라는 게 만들어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 어떤 조언을 해준다? 저는 갑니다. 이거냐 저거냐를 확실히 신랑이 해야 돼요. 신부하고 확실히 대화를 해. 본인 원하는 게 뭔지. 근데 대부분이 그런 부분이요. 뭐냐면은 직장 나가서 돈 벌고 싶은 신부들이 많다는 그런 신부일 경우에는. 그러면은 본인이 직장을 딱 잡게 해주든가, 직장 잡게 해주고 이렇게만 가정생활을 잘할 건지 서로 다짐을 받든, 아니면은 이혼을 하든가. 아니, 임신을 시키든가. 근데 그걸 피하는 거죠. 임신 자체를 안 하려고 남편하고 부부관계 자체를 안 해버려요, 그런 신부들은. 베트남에 있을 때는 그나마 한국을 가야 되니까 본인이 억지로라도 이렇게 왜 남편 옆에서 해요.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신랑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베트남에서 얼마나 신부가 잘하느냐. 그러고 베트남에서 이 신부와 신랑이 한국 혼인신고를 해도 될지 안 될지를 정확한 판단을 내려서 저는 지금도 제가 2명의 신부를 한국 혼인신고 안 하고 있습니다. 보류시켜요. 저도 아직까지 확신이 안 들고 신랑분도, 그러니까 신랑분한테 제가 보류하고 더 지켜보자. 그러고 나서 아니다는 생각이 들면은 파혼해야 되고, 신부가 시간이 지나니까 괜찮네 이렇게 되면 혼인신고 하는 거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는 참 바꾸기 힘들어요. 근데 남편하고 관계가 소홀하다? 그 신부는 바뀌기 더 힘들다는 거예요.
아까 외출을 잘 안 하려고 하고 이런 분 신부들은요, 그래도 한국에 와서 약간 본인도 긴장을 하고 약간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겨울철에 뭐 온 신부들은 더더욱 추우니까 안 나가려고 하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신부들은 그나마 신랑이 와이프한테 잘해주고 자상하게 이렇게 하고 이제, 또 쇼핑센터에 좀 데리고 가서 이렇게 이마트나 뭐 이런 데 가서 쇼핑도 같이 하고 시장 보러 또 다니고 이렇게 하면은 그나마 많이 덜해져요. 근데 아예 남편하고 관계가 소홀하다. 심지어 그전에 남편이 자 신부가 소파에 앉아서 소파 옆에 딱 가서 앉으면은 식탁으로 가버리고 식탁에 가면 소파로 가버리고 남편이 집에 들어와도 계속 핸드폰만 잡고 앉았고 최근에 구독자분들 중에 저한테 상담한 분이 많아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한국에 왔을 때 신부가 돌변했다 이거죠. 그 이제 어떤 분은 저한테 며칠 전에 문자가 왔어요. 사장님 좋은 대로 이혼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라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근데 그분도 본인 스스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혼을 결정했겠죠. 그러니까 신부가 한국 오기 전에 저는 무조건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제가 상담 전화가 하나 왔습니다. 어떤 전화가 왔느냐? 현재 비자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신부하고 저하고 너무나 싸움이 잦습니다. 4일, 3일에 한 번씩 싸운다 할 정도로 싸움이 잦아요.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도 여기서 자기가 멈췄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도와줄 수 있는지 이런 상담이 왔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그분이 했던 말이 신부 성격이 너무나 강하고 본인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이런 여성이다 이거죠. 그래서 저도 그런 분은 멈춰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왜? 한국 간 이후에 지금보다 더 심해진다. 그건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한국 가면 무조건 더 심해집니다. 그런 여성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 중에 아주 성격이 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여성들은 본인이 신랑분이 딱 그렇게 캐치했다 그러면은 또 부부 싸움이 잦아요. 한국에 베트남에 떨어져 있는데 문자로 싸우는 거예요. 북한 삐지고. 그러면 부부 생활하면 진짜 머리 아프잖아요. 지금 이 질문은 이미 한국에 와 있는 신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와 있는 신부들도 아까 말했다시피 신부하고 확실하게 대화를 해서 매듭을 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되면 이혼해야 된다. 그렇죠. 그 여성이 원하는 게 돈 벌기 위해서 직장을 가고 싶은 건지 아니면 이 신랑과 같이 살기가 싫은 건지 그 두 가지 이유예요. 그러면은 신랑과 같이 살기 싫은 신부를 닦고 본인이 딱 대화해서 하면 이혼해야 될 거고 진짜 일을 하고 싶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내가 결혼 생활은 잠시부터 신부 돈 벌게 해주던가 아니면 이혼을 하던가. 이는 신부한테 본인이 확실히 딱 해놓고 대화해야 돼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당신 생각이 뭔지. 근데도 만약에 대화를 하자 해도 대화도 안 하고 자꾸 피하잖아요. 그는 무조건 그 신부 나름대로 의도성이 있다 이거죠. 그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절대. 대화를 해서라도 대화가 되는 신부들은 그 신부가 원하는 걸 들어줬을 때 희망이 보이잖아요. 자, 지금은 신부들 중에도 베트남에 가정적으로 조금 충분히 여유가 돼갖고 한국이란 나라에 살고 싶어서 가는 신부들이 있어요. 그 신부들은 한국에 가자마자 돈 벌려고 하는 게 덜해요. 안 그래요? 가정, 이거 생각을 먼저. 근데 아직도 보면은 신부 집에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에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신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신부들은 한국 가자마자 자기들 머릿속에는 돈 벌어서 부모 보내줘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베트남 현지에서 결혼시키는 사람들이 니네들이 한국 가서
임신하고 자식도 놓고 이럴 때 니네들 부모들이 와서 한국에 와서 돈을 벌 수 있는 이 배경을 만들면 된다. 이렇게 천천히 신부한테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교육이 안 된 거죠. 안 되다 보니까 무조건 돈 벌려고 생각. 그러면 그 신부 집안 자체에 돈이 급박한 뭔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대화해보고 신랑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같으면 해결해 주고. 제가 과거에 지금 제가 얼핏 기억은 안 나는데 한 십몇 년쯤 됐을 거예요. 신부, 그런 신부 한 명 있었어요. 와서 말도 안 해요. 그냥 계속 우울하게만 있고 이게 막 있고. 그래서 신랑분이 한 2달 정도 됐을 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기 와이프가 계속 말도 잘 안 하고 자꾸 집에만 계속 꽁꽁하게 있는 것다. 그래서 대화를 한번 해보자 하다가 제 와이프가 통화를 한번 했어요. 근데 그 신부가 결론은 뭐 썼느냐. 아버지가 새우 농사를 하다가, 이게 옛날에는 왜 새우 농사 하다 보면 이게 병균이 와갖고 보면은 새우가 확 몰살하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 새우 종자를 가지고 와서 몰살을 하고 근데 또 사료도 사놨어. 빚이 돼버린 거예요. 팔지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다시 새우 종자를 사넣어야 되잖아요. 그게 소독을 하든 뭘 하든 새로 사놓고 하면 이제 빚이 큰 돈도 아니에요. 한국 사람에 비하면 근데 베트남 사람에서는 큰 돈이죠. 약 한 그 당시에 한 500만 원 정도 빚이 있다 보니까 이 신부가 이제 막 빚 때문에 부모들은 네 한국 갔으니까 좀 어떻게 돈 좀 해결해 주면 안 되나. 그 빚이 베트남의 빚이 있으면 부모들이 한국처럼 은행 빚이 아니란 말이에요. 외상 거래했던가 아니면은 주위의 사채업자한테 돈을 땡겨갖고 뭐 있었던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막 빚 독촉을 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신부가 그래서 그 내용을 확실히 듣고 신랑하고 대화를 하고 신랑이 그걸 해결을 해줬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게. 신부가 우울한 자체가. 그 이후에 신부가 활발해지면서 임신 낳고 아기 낳고 신랑 일 좀 도와주면서 잘 살아요. 그러고 나서 부모들 초청해서 한국에 와서 일도 하고. 지금은 애가 이제 초등학교 이상 다닐 거예요. 사실 저하고 연락 안 한 지는 그 한 7년 정도 됐어요. 그 한 10년 전의 일인데, 그런 분들처럼 확실하게 신부에 뭔가 뭐 때문에 하는지를 확실히 이야기해 봐야 돼요. 옆에서 통역해 줄 분이 있으면 정확한 통역으로 결혼해 준 회사에서 부탁을 하든가. 그게 아니고서는 신부가 결국은 적응을 못하는 수가 온다 이거죠. 아니면 이혼하든가.